집단입니다. 완전히 범죄 집단, 소매치기 조직 이렇게 하면 머리에 딱 들어오죠. 이건 소매치기는 결국 뭐 기껏 해봤자 10,000원 들고 10만원 들고 재수 좋으면은 뭐 100만원 드는데 이자들은 10조, 100조, 10억, 10억, 20억 조 단위로 틀어먹은 완벽한 금융사기단입니다. 금융사기단. 광주 1고 출신 지금 이름이 파악되는 게 한 10여 명이 되는데 금융그룹과 그 외곽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딱 짜고 이 부산저축은행을 겉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고 가장 많은 예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전을 해놓고는 하는 행동은 돈을 빼먹기 위한 완벽한 범죄 조직입니다. 범죄 조직. 범죄 조직이라고 이해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걸 무슨 저축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도 부산저축은행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처럼 이것은 금융사기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은 진실을 알 수 있기도 하고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좌익 김정일을 보고 진보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김정일의 정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일은 학살자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김정일의 정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요새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좌익들이 무상급식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무상급식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무상급식 반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그냥 쓰면 또 틀린 말 아닙니까? 무상급식 아니잖아요. 무상은 한자로 쓰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이다. 그럼 이 세상에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급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급식밖에 없잖아요. 그 급식은 국가 세금으로 세금 급식이라는 얘기지. 세금 급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음모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쓰는 칼은 완전히 무디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세금급식입니다. 그래서 세금급식.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금급식.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은 앞으로 부산 무슨 은행 깽단이라고 부르든지 부산 마피아라고 금융마피아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완전히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 범죄자가 아니면 어떻게 120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120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은행은 법대로 하면 잘 돼 있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든지 중소기업 도와주는 요 정도에서 끝내야지 부동산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인가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피하기 위해서 SPC라는 유령회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유령회사가 어디에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 유령회사가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사업권을 따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 대출을 하는 식으로 속여본 거죠. 그 회사에. 근데 그 SPC라는 것은 다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경영하는 겁니다. 유령 인사를 만들어가지고. 즉, 부산저축은행은 120개의 부동산 개발 기업을 소유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건설회사였어요. 등식 딱 깨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을 가진, 가장 많은 사업청을 가진 가장 큰 시공회사입니다. 가장 큰 시공회사 정체를 보니까. 그런데 120개를 딱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열 몇 개밖에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허가도 안 나오고 돈은 들어갔는데 이 돈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도 없고 사업은 중단되어 있고 이런 꼴이 돼 있었어요. 이런 꼴이. 거기에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4조 6천억을 투자했어요. 4조 6천억을 투자했는데 이 지금 완전히 다 문 닫았습니다. 120개 사업장 이번에 영업 정지가 되는 바람에 다 문 닫아버렸어요. 4조 6천억 공중에 날아갔어요. 4조 6천억. 이게 부동산, 그런데 부동산 투자, 신도시 건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건설회사가 해야 돼요.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그 자그마한 회사에서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 부동산 개발을 합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 돈을 빼먹기. 돈을 유령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돈은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돌아와가지고 주주한테 돌아오는 거죠. SPC라는 회사는 가명회사고 차명회사고 서류상 회사예요. 그 이름 빌려준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고 회사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서류상 그쪽으로 몇백억이 간다고 해놓고 그 돈이 자기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서민금융은 그럼 얼마나 했느냐? 7조 중에서 한 1조 한 6천억 계산해보면 한 20% 정도는 그 법에 맞게 서민금융을 하고 80%는 법이 금지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다. 즉 이 부산저축은행은 20%는 은행이고 80%는 범죄 집단이다. 80%는 범법 집단이고 20%는 범법을 하더라도 법에 맞는 것처럼 앞에 위장을 해야 되니까 20%는 은행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비슷한 일. 자, 그러면 왜 이런 기가 막히는 인류, 내가 자꾸 요새 뭐 건국일의 최대 비리 사건, 권력부 비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당군일이라고 해야 된다. 당군일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모자라. 이건 제가 이렇게 인류가 돈을 발견한 이후에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최대의 사건. 액수. 최대라는 것은 두 가지 있거든요. 액수가 가장 큽니다. 액수가. 그리고 그 부정을 해묵은 질이 최악의 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통 다른 데서 이 금융 부정사건은 그 공무원들이 관계되지 않습니다. 인류 국가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걸 도와줍니까? 근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합장을 했어요. 합장을. 이런 세 가지 점에서 이것은 화폐를 만들어낸 이후 인류의 자본주의 발달 역사상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이 범죄군들은 악당이 아니라 일종의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악마. 감히 내가 사람을 보고 왜 악마라고 하느냐,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니냐 하실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인간인지 한번 악당인지 악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이 은행은 이런 사기 집단이니까 사기 집단은 겉으로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어야 됩니다. 사기꾼이 옷 그름하게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명함도 근사한 거 찍고 다녀야 되죠. 또 옆에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주 기가 막힌 인물들을 데리고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은 뭐냐? BIS 비율이에요. BIS 비율이 8% 이상이라야 되고 최대로 잡아도 5% 이상이라야 돼요. 5% 이하로 내려오면은 정부에서 개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5%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빼먹는데 격리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건 뭡니까? 격리, 분식, 회계, 분식 회계를 하는 거죠. 분식 회계란 말도 이 경우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조작입니다. 격리를 조작한, 회계를 조작하는 것,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없는 수익도 막 올리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뭡니까? 흑자를 보는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흑자를 보는 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라.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이 작은 은행입니다. 은행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은행입니다. 2009년에 이 두 개 은행, 부산저축은행하고 제2부산저축은행, 2009년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것도 이번에 문을 닫고 나서 정확하게 시사를 해보니까 2009년에 이 두 개 은행이 적자를 얼마나 받는지 압니까? 4천억 적자를 받습니다. 4천억입니다. 4천억. 그런데 더구나 2010년 작년에는 더 악화가 돼가지고 9천억 적자를 받았어요. 9천억 적자. 세상에 이런 작은 은행이 9천억 적자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2009년에 4천, 두 개 은행 합쳐서 4천억 적자 본 것을 860억 흑자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억 적자 본 거를 3천억 적자 본다고 해도 그건 구세청에 알려져가지고 다 구속돼야 됩니다. 860억 흑자 받았다고 했다니까요. 860억 흑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작년은 어떠냐. 9천억 적자 보니까 이번에는 2,800억 흑자 받았다. 이거 재밌죠? 흑자를 많이 보니까 아예 거짓말도 더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9천억 적자를 보니까 2,800억 흑자 받았다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자, 흑자를 보면 뭐가 돼야 됩니까? 배당이지, 배당. 흑자를 보면 흑자 보는 데 대해서 취해야 될 조치가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경영자예요. 대주주가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최고 주주예요. 그러니까 주주하고 경영자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잘 경영했으니까 작년에 2,800억 남겨 먹었으니까 상여금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여금. 그래가지고 이 4인방입니다. 이 네 놈이 받아간 배당금과 회사 잘 경영했다고. 그러니까 2년 합쳐가지고 1조 3천억의 적자를 봤다고. 얼마를 받아갔느냐? 네 놈이 상여금, 배당금 합쳐서 받아간 게 합쳐서 63억. 63억을 받아갔어요. 1인당 16억씩. 이거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악마입니다, 악마. 이건 악당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동안에 뭘 했느냐?